오늘은 일본 전국시대 권력의 재단에 바쳐진 비운의 여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여동생 아사히 히메의 인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화려한 신분을 얻었지만 실상은 오빠의 야욕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살다간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1543년 오와리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나카라는 여인이었는데 후에 오만 도코로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사히 히메의 오빠가 바로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다만 히데요시와 아사히 히메는 어머니는 같았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아버지는 지쿠함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머니 나카가 재혼하면서 만난 사람이었죠. 당시는 전국시대였고 히데요시는 아직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한 평범한 아시가루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사히 히메의 유년 시절도 평범한 서민의 삶과 다를 바 없었죠. 가난했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성장하여 오와리 지방의 농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오빠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섬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히데요시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오다 가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출세하자 여동생의 남편도 덩달아 무사로 발탁되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남편은 사지 휴가노캄이라는 관직을 받았죠. 아사히 히메의 삶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렸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가 나가하마 성주가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사히 히메의 남편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히데요시의 출세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설도 있고 자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사히 히메가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사히 히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강요된 결혼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요리키였던 소에다 요시나리라는 인물을 여동생의 새 남편으로 정했죠. 아사히 히메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오빠의 명령에 따라 소에다 요시나리와 재혼할 수밖에 없었죠. 소에다 요시나리는 히데요시의 신하였기에 아사히 히메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사히 히메는 새로운 남편과 평온한 생활을 만들어갔죠. 비록 첫 번째 결혼만큼의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기를 바랐죠. 하지만 운명은 아사히 히메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82년 혼노지의 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어 천하를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히데요시는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미츠히데를 격파하고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시바타 가치히에를 물리치면서 오다 가문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천하인의 길을 달리던 히데요시 앞에는 하나의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오랜 동맹자였고 미카와 스루가 도토미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천하를 완전히 통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야스를 굴복시켜야 했죠. 1584년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에서 격돌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에야스는 교묘한 전략으로 히데요시의 선봉대를 격파했죠. 전투는 장기전으로 흘러갔고 히데요시는 무력만으로는 이에야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데요시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무력이 안 되면 외교로 승부를 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먼저
이에야스와 연합했던 오다 노부카스를 회유해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에야스는 싸울 명분을 잃게 되었죠. 히데요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남 오기마루를 양자로 보내면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죠. 이에야스는 강화를 맺었지만 교토로 상경해 히데요시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완전한 굴복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히데요시는 초조해졌습니다. 이에야스가 상경하지 않으면 천하 통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죠. 바로 자신의 여동생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586년 히데요시는 여동생 아사히 히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죠. 남편과 이혼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시집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사히 히메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이미 중년을 넘긴 나이였고 남편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사히 히메는 오빠의 명령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히데요시는 천하인이었고 여동생의 운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여동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소에다 요시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히데요시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를 빼앗긴 것이죠. 하지만 그도 천하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에다 요시나리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지만 결국 아내와 이별해야 했죠. 히데요시는 강제로 이혼시킨 여동생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금박을 입힌 가마에 태우고 최고급 기모노를 입혔죠.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혼례였지만 실상은 산채로 인질로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2번의 강요된 결혼을 겪었고 이번이 3번째였죠. 첫 번째 남편은 자살했거나 강제로 헤어졌고 2번째 남편과는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결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는 1543년생으로 아사히 히메와 동갑이었습니다. 둘 다 43세였죠.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며 아사히메가 사실상 인질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사히 히메는 이에야스의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스루가고젠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부부로서의 정은 없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예의를 갖춰 아사히메를 대했지만 그것뿐이었죠. 둘 사이에는 사랑도 없었고 진정한 부부의 정도 싹 트지 않았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외로웠습니다. 애도와 순푸성을 오가며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오빠에 대한 원망,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히데요시는 여동생을 보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야스가 여전히 상경하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자신의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인질로 보낸 것입니다. 오만도코로는 당시 73세의 고령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평생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로 유명했죠. 그런 히데요시가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인질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에야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오만도코로는 미카와 오카자키로 보내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며느리 아사히메를 돌보기 위해서였지만 실상은 인질이었죠. 히데요시는 어머니까지 보내면서 이에야스에게 상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야스의 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주군을 인질로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혼다, 시게스구를 비롯한 가신들은 만약을 대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만도코로의 거처 주변에 기름을 먹인 장작을 쌓아놓은 것이죠. 가신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에게 암살당하면 즉시 5만 도코로의 거처에 불을 질러 히데요시의 어머니도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인질에는 인질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에야스는 상경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고 그것은 피하고 싶었죠. 1586년 10월 이에야스는 교토로 올라가 히데요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하의 예를 갖췄죠. 히데요시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야스가 굴복함으로써 천하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죠. 5만 도코로도 1개월 만에 오사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히메는 돌아올 수 없었죠. 아사히 히메는 이에야스의 정실 부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실 부인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인질이었죠. 어디를 가든 시녀들이 따라다녔고 모든 행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강제 이혼과 정략 결혼의 충격, 타양에서의 외로운 생활,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 그녀를 병들게 했죠. 아사히메는 심한 화병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목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 혹이 생겨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졌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식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병을 더욱 악화시켰죠. 아사히 히메는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기도 했지만 살고 싶은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고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1588년 5만 도코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명목으로 교토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었죠. 이것이 아사히 히메가 마지막으로 친정을 방문하는 기회였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교토의 주라쿠다이로 갔습니다. 주라쿠다이는 히데요시가 관백이 된 후 지은 호화로운 저택이었죠. 금박을 입힌 기와에 해자까지 갖춘 성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곳에서 정무를 보고 있었죠. 아사히 히메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만 도코로는 딸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불과 2년 만에 아사히 히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하지만 아사히 히메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라쿠다이에 머무는 동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죠. 아사히 히메는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목의 혹이 더욱 커져 음식을 전혀 삼킬 수 없게 되었죠. 히데요시는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사히 히메의 병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1590년 1월 14일 아사히 히메는 교토 주라쿠다이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7세였죠. 그녀는 오빠를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원망과 슬픔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사히 히메의 죽음은 히데요시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죠. 히데요시는 여동생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법명은 난묘 인도노라고 지었죠. 한편 강제로 이혼당했던 전 남편 소에다 요시나리는 아사히 히메의 죽음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히데요시는 소에다 요시나리를 위로하고 영지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소에다 요시나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소에다 요시나리는 히데요시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골수에 맺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녀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죠. 소에다 요시나리는 히데요시와 상종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응거했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오빠의 출세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오빠의 출세 과정에서 헤어졌고
두 번째 남편과도 오빠의 명령으로 강제 이혼당했죠. 43세의 나이에 전혀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 아사히 히메는 인질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실 부인이라는 명목상의 지위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죠. 이에야스도 그녀에게 부부로서의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기모노와 금박 가마는 그녀의 외로움을 감춰줄 수 없었죠. 그녀는 고향이 그리웠고 옛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던 시절이 그리웠죠.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사히 히메는 살고 싶은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목에 생긴 혹으로 음식을 삼킬 수 없었고 날로 수척해졌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간 교토에서 그녀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죽음은 권력의 희생양이 된 여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히데요시는 천하 통일이라는 야망을 위해 여동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죠. 아사히 히메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오빠의 명령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죠. 히데요시의 냉혹함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드러났습니다. 73세의 늙은 어머니를 인질로 보낸 것은 그의 권력욕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죠. 오만 도코로는 한 달 만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딸 아사히 히메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일생은 전국시대 여성의 비극을 대표합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었죠. 특히 권력자의 가족이었던 여성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천하인의 여동생이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명예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죠. 그녀가 남긴 것은 번명, 난묘, 인도노와 슬픈 이야기뿐입니다. 47년의 짧은 생애 동안 3번의 결혼을 겪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아사히 히메의 삶은 권력의 그늘에 가려진 비극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여동생이 죽은 후 2년 뒤인 1592년 오만도코로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 자신도 세상을 떠났죠. 히데요시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도요토미 정권은 그의 사후 얼마 못 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천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들어갔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사히 히메를 정실 부인으로 맞았던 이에야스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1603년 쇼군이 되었죠.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는 260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아사히 히메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이에야스가 천하를 장악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질로 삼았던 남편이 오빠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죠. 하지만 아사히 히메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되면서 아사히 히메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녀는 그저 정략 결혼의 희생양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사히 히메의 삶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비극은 권력이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자유를 빼앗긴 한 여인의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히메는 3번의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강제로 헤어졌고 두 번째 남편과도 오빠의 명령으로 이별했죠. 세 번째 남편 이에야스는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대우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사히 히메 자신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단지 권력자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도구가 되어야 했죠. 개인의 행복이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아사히 히메가 마지막으로 교토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47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살아갈 날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목에 생긴 혹은 그녀의 삶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었죠. 목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녀의 삶처럼 말입니다. 아사히 히메는 주라쿠다이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라쿠다이는 오빠 히데요시의 권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죽어가는 여동생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박 기와와 해자로 둘러싸인 저택은 아사히 히메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죠. 히데요시는 천하를 통일했지만 여동생의 행복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면서까지 얻은 이에야스의 굴복도 일시적인 것이었죠. 결국 도요토미 가문은 히데요시 사후 무너졌고 천하는 이에야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사히 히메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난묘 인도노라는 법명으로 기억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아사히 히메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천하인의 여동생이라는 지위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실부인이라는 명예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죠.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아사히 히메는 4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전국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었던 여성들 말이죠. 천하인의 여동생,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실부인, 아사히 히메의 인생과 비극.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